평생 건강하셨던 70세 정옥 할머니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 달 전부터 시작된 소화불량, 점점 악화되는 복통. 가족들은 단순한 노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 다음 날 무언가 이상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밤마다 부엌에서 들려오는 젓가락 소리, 저절로 떨어지는 물건들, 그리고 며느리 윤정에게만 일어나는 섬뜩한 현상들. 할머니가 그러는데요. 엄마를 조심하라고 했어요. 과연 아이는 정말 할머니의 영혼을 보고 있는 걸까요? 그런데 이때 남편 준호가 어머니 방 깊숙한 곳에서 발견한 것은 정옥 할머니의 자연사에 숨겨진 충격적인 비밀. 죽음을 넘나드는 모성애의 복수가 지금 시작됩니다. 이 영상은 평범한 가정에서 벌어지는 충격적인 진실과 죽음을 초월한 모성애의 이야기입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매일 새로운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10월의 차가운 바람이 상가를 스쳐 지나갑니다. 하얀 국화꽃으로 가득한 빈소 앞에는 조문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정옥의 영정사진 속 얼굴은 평생 고생한 흔적이 역력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네요. 지난달에 뵈었을 때는 그렇게 건강하셨는데. 동네 부녀회장이 윤정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윤정은 검은 상복을 입고 눈가를 적시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저도 정말 갑작스러워서. 한 달 전부터 어머니께서 자꾸 배가 아프다고 하시더라고요. 속이 쓰리고 음식도 제대로 드시지 못하겠다고요. 윤정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 속에는 슬픔과 함께 묘한 긴장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병원에 모시고 가려고 했는데 어머니께서 괜찮다고 그냥 소화제만 드시면 된다고 하셔서 정말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어요. 마지막 며칠은 많이 힘들어 하셨는데. 윤정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 표정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조문객들이 위로의 말을 건네고 돌아가자 윤정은 재빨리 눈물을 닦아내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 순간의 표정은 앞서 보여준 것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한편 준호는 상주로서 조문객들에게 절을 올리며 인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40 후반의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죄책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형님, 어머님께서 마지막에 많이 힘드셨나요? 대학 동창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한 달 정도 소화가 안 되신다고 하셨어요. 자꾸 배가 아프고 속이 쓰리다고 하시면서도 병원은 가기 싫다고 하셨거든요. 나이 드시니까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더 일찍 병원에 모시고 갔어야 했나 봅니다. 준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평생 어머니 덕분에 살아왔으면서도 정작 어머니가 가장 필요로 할 때는 곁에 있어 드리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가족들을 위해 희생하셨는데 자신은 무엇을 해드렸을까요? 회사 일로 바빠서 어머니와 제대로 대화도 나누지 못했던 것이 한없이 후회되었습니다. 그때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할머니는 언제 다시 오세요? 10살 민수가 아버지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물었습니다. 민수의 눈가는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가장 가까웠던 민수에게 이별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민수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항상 따뜻한 우유와 과자를 준비해 주셨고 밤에 무서워할 때면 옆에 누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민수야, 할머니는 하늘나라에 가셨단다. 이제 구름 위에서 우리 민수를 지켜보고 계실 거야. 준호가 아들을 끌어안으며 다독였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가 아프실 때 저한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민수를 꼭 지켜주겠다고, 어떤 일이 있어도
민수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요. 할머니는 약속을 지키는 분이에요. 민수의 간절한 말에 준호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대화를 엿듣고 있던 윤정의 표정은 순간 굳어졌습니다. 정옥이 마지막에 무슨 말을 했던 건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았지만 왠지 모르게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조문객들의 발길이 뜸해지자 윤정은 잠시 밖으로 나가 바람을 쐬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볼을 스치자 그제야 조금씩 긴장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지난 한 달간 정옥을 돌보는 일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생각해 보니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정말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어요. 그래도 더 이상 고생은 안 하시니까. 윤정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표정에는 묘한 안도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어머니 정옥은 항상 윤정의 살림살이에 간섭했고 손자 민수만 편애했습니다. 윤정에게는 차갑게 대하면서 민수에게만은 한없이 다정했던 시어머니가 때로는 부담스러웠습니다. 빈소로 돌아온 윤정은 다시 슬픈 표정을 지으며 뒤늦게 찾아온 조문객들을 맞았습니다. 눈가를 살짝 비비며 촉촉하게 만들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정말 효부시네요. 시어머니를 그렇게 잘 돌보셨는데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조문객들의 칭찬에 윤정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더 잘해드릴 걸 그랬어요. 마지막에 많이 아파하셨는데도 병원에 모시고 가지 못해서. 윤정의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고 모두들 윤정을 안쓰러워하며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한편 민수는 여전히 할머니의 영정 앞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작은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다시 오셔야 해요. 민수가 너무 보고 싶어요. 민수의 간절한 속삭임이 고요한 빈소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이는 영정 속 할머니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는 민수에게 유일한 따뜻함이었고 진정한 보호자였습니다. 엄마는 항상 차갑게 대했고 아빠는 회사 일로 바빴습니다. 오직 할머니만이 민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준호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민수가 얼마나 힘들어할지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어머니는 민수에게 할머니가 아닌 진짜 어머니 같은 존재였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빈소는 더욱 고요해졌습니다. 마지막 조문객이 떠나고 나자 정옥의 영정사진만이 촛불에 비춰져 더욱 생생하게 보였습니다. 그 눈빛은 여전히 살아있는 듯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윤정은 마지막으로 정옥의 영정을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정리되었습니다. 더 이상 시어머니의 간섭도 받지 않아도 되고 집안일도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촛불이 갑자기 흔들렸습니다. 바람이 불지도 않았는데 말입니다. 윤정은 잠깐 멈칫했지만 곧 어깨를 으쓱하며 자리를 떴습니다. 영정사진 속 정옥의 눈빛만이 여전히 살아있는 듯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듯이, 그리고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가족들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정옥이 살던 그 집은 이제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평소 할머니가 계시던 안방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거실에는 할머니의 흔적들만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민수는 학교 가방을 던져놓고 곧장 할머니 방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문고리를 잡고 열려고 했지만 준호가 말렸습니다. 민수야, 할머니 방은 아직 들어가면 안 된다. 왜요? 할머니 냄새라도 맡고 싶어요. 민수의 애틋한 말에 준호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윤정이 차가운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이제 그만 정리해야죠.
언제까지 이렇게 둘 수는 없잖아요. 윤정의 말에 준호는 당황했습니다. 벌써요? 너무 성급한 것 같은데. 오늘 장례식 끝나자마자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 집 매매건으로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상담받으신 것 같더라고요. 윤정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 부동산 연락 같은 건 없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어머니가 생전에 집 정리에 대해 언급하신 적이 있어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닌가요? 서두르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집 유지비도 만만치 않고 우리 둘이서 이렇게 큰 집에 살 이유도 없잖아요. 윤정의 논리적인 말에 준호는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으로는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온 가족이 잠든 후 이상한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부엌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딸그랑 딸그랑. 마치 누군가 젓가락질을 하는 소리 같았습니다. 윤정은 처음엔 바람 소리려니 했지만 소리가 계속 들리자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뭐지? 부엌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식탁 위에 놓인 젓가락 한 쌍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윤정은 고개를 갸웃하며 젓가락을 주워 다시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침실로 돌아가려는 순간 뒤에서 또 딸그랑 소리가 났습니다. 돌아보니 같은 젓가락이 또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윤정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불안감도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정은 서둘러 정옥의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준호가 회사에 가고 민수가 학교에 간 사이 혼자서 할머니의 물건들을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정말 내 집이야. 윤정이 중얼거리며 옷장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옷장 깊숙한 곳에서 작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현금 다발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런 게 있었네. 윤정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꽤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아마 정옥이 평생 모아둔 비상금인 것 같았습니다. 이것도 이제 내 거지. 윤정이 돈뭉치를 세어보려던 순간 갑자기 방 안 온도가 확 내려갔습니다. 10월 날씨에도 입김이 나올 정도로 추워졌습니다. 왜 이렇게 추워? 윤정이 몸을 움츠리며 중얼거렸는데 그 순간 방 안에 이상한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쓴 묘한 약품 냄새였습니다. 어디서 맡아본 냄새 같은데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뭔 냄새지? 윤정이 코를 킁킁거리며 냄새의 출처를 찾으려 했지만 갑자기 냄새가 사라졌습니다. 동시에 방 온도도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기분 탓이겠지. 윤정이 어깨를 으쓱하며 다시 돈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분명히 많은 돈이 있었는데 세어보니 절반 이상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분명히 더 많았는데? 윤정이 당황해서 상자를 뒤져봤지만 돈은 그만큼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 본 게 착각이었나 싶어서 다시 세어봤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한편 학교에서 돌아온 민수는 집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건 슬프지만 그것 말고도 뭔가 다른 기운이 집안에 감돌고 있었습니다. 엄마, 할머니 방에서 이상한 소리 안 들려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 할머니가 기침하시는 소리 같은데요. 윤정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런 소리 없어. 민수가 할머니 생각이 많이 나서 착각하는 거야. 아니에요. 분명히 들었어요. 그리고 할머니 방에서 할머니 향수 냄새도 나요. 민수의 말에 윤정은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정말 그런 소리와 냄새가 있는 건지 아니면 아이의 착각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저녁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거실의 시계가 멈춰버렸습니다. 정확히 오후 7시 30분의 말입니다. 시계가 고장났나? 준호가 일어나 시계를 확인해 봤지만 건전지도 멀쩡하고 특별한 이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계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새로 사야겠네. 준호가 중얼거리며 자리에 앉으려는 순간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계는 거꾸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네. 준호의 말에 윤정도 시계를 쳐다봤습니다. 정말로 시계 바늘이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었습니다. 고장이 심하게 났나 보네. 내일 새로 사자. 하지만 민수만은 시계를 보며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시간이 오후 7시 30분이었거든요. 어쩐지 할머니가 뭔가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늦게 윤정이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를 지나가는데 할머니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누군가 앉은뱅이 책상 서랍을 여닫는 소리 같았습니다. 설마. 윤정이 조심스럽게 할머니 방문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분명히 서랍 여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뭔가 종이를 뒤지는 소리도 함께 들렸습니다. 누가 있나? 윤정이 문을 열고 방 안을 들여다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앉은뱅이 책상 서랍이 열려 있었습니다. 분명히 아침에 정리할 때는 닫아뒀는데 말입니다. 윤정이 서랍을 다시 닫으려고 다가갔을 때 서랍 안에서 뭔가 반짝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작은 유리병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하얀 가루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뭐지? 윤정이 유리병을 들어 자세히 보려던 순간 갑자기 방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지진도 아닌데 방 안의 모든 물건들이 덜덜 떨렸습니다. 윤정은 깜짝 놀라서 유리병을 떨어뜨렸습니다. 병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깨졌고 하얀 가루가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그 순간 방 안에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가루들을 휘날렸습니다. 그리고 어디서인가 한숨 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후. 윤정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서둘러 방을 나와 문을 꼭 닫고 자신의 침실로 뛰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윤정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할머니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걸어다니는 발소리, 옷장 문 여닫는 소리, 그리고 간혹 들려오는 기침 소리까지. 기분 탓이야. 그냥 기분 탓이라고. 윤정이 스스로를 다독이며 중얼거렸지만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집안의 이상한 현상들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윤정은 밤마다 할머니 방에서 들려오는 소리 때문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준호나 민수는 그런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네. 괜찮아? 준호가 아침 식사를 하며 윤정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윤정의 얼굴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어머니 일로 정신이 없어서 그래. 윤정이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점점 불안해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자신에게만 들리는 건지 아니면 스트레스 때문에 환청을 듣는 건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윤정은 정옥의 물건들을 정리하던 중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서랍장 뒤편에 숨겨진 작은 수첩이었습니다. 수첩을 펼쳐보니 정옥의 손글씨로 빼곡히 적힌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10월 1일 윤정이 준 음식을 먹고 나서 배가 아프기 시작했다. 10월 3일 소화제를 먹었는데도 속이 계속 쓰리다. 이상하다. 10월 7일 윤정이 내 약을 바꿔치는 것 같다. 확신은 없지만 10월 12일 분명히 누군가 나를 해치려고 한다.
민수만은 지켜야 한다. 윤정은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정옥이 자신의 행동을 눈치채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확실한 증거는 없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걸 왜 적어놨지? 윤정이 수첩을 불태우려고 라이터를 꺼내려는 순간 갑자기 방 안의 전구가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깜빡, 깜빡, 깜빡. 마치 모스 부호 같았습니다. 또 전기 이상인가? 윤정이 전등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해봤지만 계속 깜빡였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깜빡이는 패턴이 일정했습니다. 짧게 3번, 길게 3번, 다시 짧게 3번. 설마 SOS? 윤정이 소름 끼치는 상상을 하려던 순간 전등이 갑자기 꺼졌습니다. 방 안이 깜깜해지자 윤정은 서둘러 밖으로 나왔습니다. 거실로 나와 보니 민수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일찍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민수야, 학교 일찍 끝났어? 네. 오늘은 단축 수업이었어요. 민수가 대답했지만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며칠 전부터 민수는 평소와 달리 말수가 적어졌습니다. 민수야, 혹시 할머니 생각 때문에 우울해? 윤정이 일부러 다정한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대답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엄마가 할머니를 싫어했죠? 윤정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가 언제부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무슨 소리야? 엄마가 할머니를 왜 싫어해? 할머니가 아프실 때도 엄마는 별로 신경 안 쓰셨잖아요. 병원에도 안 모시고 가고. 민수의 말에 윤정은 당황했습니다. 아이가 생각보다 많은 걸 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야. 할머니께서 병원 가기 싫어하신다고 하셔서. 거짓말이에요. 민수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평소 순한 민수가 엄마에게 소리를 지른 건 처음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아플 때 병원에 가고 싶어 하셨어요. 제가 직접 들었거든요. 할머니가 저한테 민수야, 할머니가 많이 아픈 것 같다. 병원에 가야 하는데 엄마가 괜찮다고 하네라고 하셨어요. 민수의 말에 윤정은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정옥이 민수에게 그런 말을 했다는 건 처음 들었습니다. 민수야, 그건. 윤정이 변명하려던 순간 갑자기 거실의 꽃병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꽃병 안에 물이 저절로 넘쳐 흘렀습니다. 민수가 신기한 듯 꽃병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윤정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민수야, 방에 들어가서 숙제해. 왜요? 저는 여기 있고 싶어요. 안 된다고. 빨리 방에 들어가. 윤정이 강하게 말하자 민수는 울상이 되어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수가 사라지자 거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뭐야, 이게 다 뭐야? 윤정이 혼잣말을 하며 꽃병을 닫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자신의 어깨 뒤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윤정이 천천히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공기 중에는 분명히 정옥이 즐겨 쓰던 핸드크림 냄새가 났습니다. 설마. 윤정이 중얼거리던 순간 갑자기 부엌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윽박. 뭔가 깨지는 소리였습니다. 부엌으로 달려가 보니 식탁 위에 있던 그릇들이 모두 바닥에 떨어져 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릇들이 한 곳에 모여서 떨어진 게 아니라 마치 누군가 일부러 던진 것처럼 사방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윤정이 깨진 그릇들을 치우고 있는데 갑자기 냉장고 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안의 음식들이 하나씩 바닥에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유, 달걀, 김치통, 반찬통들이 차례대로 바닥에 떨어져 엉망이 되었습니다. 윤정은 공포에 질려서 냉장고 문을 닫으려고 했지만 문이 닫히지 않았습니다.
그만해. 그만하라고. 윤정이 소리쳤지만 현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싱크대의 수도꼭지에서 물이 저절로 나오기 시작했고 가스레인지의 불도 저절로 켜졌습니다. 그 순간 민수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큰 소리가. 민수가 부엌 상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민수가 나타나자 모든 현상이 멈췄습니다. 냉장고 문이 닫혔고 수도와 가스도 저절로 꺼졌습니다. 엄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민수가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아, 아니다. 엄마가 실수로 그릇을 떨어뜨렸어. 윤정이 어색하게 웃으며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가 화나신 건 아니에요? 민수의 말에 윤정은 머리가 쭈뼛 섰습니다. 무슨 소리야? 할머니가 말씀하셨거든요. 나쁜 사람한테는 벌을 준다고요. 민수가 순진한 표정으로 말했지만 윤정에게는 위협처럼 들렸습니다. 민수야, 할머니는 이미 하늘나라에 가셨어. 그런 말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할머니가 저한테 계속 말씀하세요. 조심하라고, 엄마를 조심하라고요. 민수의 말에 윤정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정말로 정옥의 영혼이 민수와 소통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날 밤 윤정은 잠들기 전에 정옥의 방문을 단단히 잠갔습니다. 그리고 방 앞에 의자까지 갖다 놓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했습니다. 하지만 밤중에 윤정이 잠에서 깨어보니 의자가 옆으로 밀려나 있었고 방문은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 안에서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윤정이 조심스럽게 방을 들여다보니 안진뱅이 책상 위에 촛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런 촛불은 없었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촛불 옆에는 며칠 전 윤정이 불태우려다 만 정옥의 수첩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새로운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윤정아, 이제 시작이다. 그 이상한 글귀를 본 이후 윤정은 며칠간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온몸이 날카로운 신경에 곤두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더욱 문제인 건 준호가 점점 이상함을 눈치채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요즘 정말 이상해. 밤마다 중얼거리고 깜짝깜짝 놀라고. 혹시 어머니 돌아가신 충격 때문에 우울증이라도 생긴 건 아니야? 준호가 아침 식사를 하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윤정은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고 했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정리할 게 많아서 피곤한 것뿐이야. 그래도 한번 병원에. 병원은 왜? 나 멀쩡하다고. 윤정이 갑자기 날카롭게 소리치자 준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 차분했던 아내가 이렇게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는 건 처음 보는 일이었습니다. 미안해. 그냥 걱정되어서 그랬어.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점점 의심이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며칠간의 일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는 혼자 어머니 방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어머니의 흔적이 남아있는 방에서 그리운 마음을 달래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준호가 어머니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리고 있을 때 갑자기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야, 내 아내. 조심해라. 준호가 깜짝 놀라서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에 하셨던 그 말씀이었습니다. 설마 어머니가 뭘 알고 계셨던 건가? 준호의 머릿속에 의문이 꼬리를 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 며칠 동안 계속 누군가 나를 해치려고 한다고 말씀하셨던 것, 윤정이 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가려 하지 않았던 것,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윤정이 보인 이상한 행동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윤정이가 어머니를 해칠 리는.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마음속에 뿌려졌습니다. 준호는 어머니의 마지막 날들을 하나씩 되짚어보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민수는 학교에서 돌아와 평소처럼 할머니 방 앞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랐지만 민수에게는 할머니가 자주 나타나셨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오셨네요. 민수가 빈 공간을 향해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면 혼자 중얼거리는 것 같겠지만 민수에게는 할머니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민수야, 할머니가 너한테 중요한 얘기가 있단다. 정옥의 영혼이 민수 앞에 나타나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너는 절대 엄마가 주는 음식을 함부로 먹으면 안 돼. 특히 엄마가 따로 챙겨주는 간식이나 우유 같은 것들 말이야. 정옥의 경고에 민수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왜요? 엄마가 나쁜 사람이에요? 지금은 설명하기 어렵지만 할머니 말을 꼭 들어야 한다. 그리고 아빠한테도 전해줘. 엄마를 조심하라고. 할머니는 어디 아프세요? 왜 이렇게 창백해 보이세요? 민수의 순진한 질문에 정옥은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머니는 억울하게 죽었단다. 그래서 너를 지키고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떠날 수가 없어. 억울하게 죽었다고요? 그럼 할머니를 죽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민수의 말에 정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정옥이 말을 하려던 순간 갑자기 방문이 열리며 윤정이 들어왔습니다. 민수야, 여기서 뭐 하고 있어? 윤정의 등장과 함께 정옥의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민수는 아쉬운 표정으로 빈 공간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랑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또 그런 소리에 할머니는 하늘나라에 가셨다고 했잖아. 윤정이 짜증스럽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정말로 정옥이 민수와 소통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엄마, 할머니가 엄마를 조심하라고 했어요. 민수의 말에 윤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헛소리야? 민수, 그런 말하는 거 아니야. 헛소리가 아니에요. 할머니가 정말 그랬어요. 그리고 할머니는 억울하게 죽었대요. 민수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윤정은 아이의 말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준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정아, 나 좀 와봐. 준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라 보였습니다. 윤정은 불안한 마음으로 거실로 향했습니다. 거실에는 준호가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뭔가 작은 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준호가 봉지를 윤정에게 보여줬습니다. 그것은 윤정이 정옥에게 먹였던 독성 가루가 들어있던 봉지였습니다. 어디서 그걸? 윤정이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어머니 방 쓰레기통에서 발견했어. 이게 뭔지 알고 있지? 준호의 목소리에는 의심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냥 모르겠어. 어머니가 드시던 약인가? 약. 이 봉지에 쓰여 있는 성분을 봤어. 이건 약이 아니라 독성 물질이야. 준호가 봉지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성분을 검색해 보니 섭취 시 소화기관에 문제를 일으키는 화학물질이었습니다. 당신이 어머니께 이걸 먹인 거야? 준호의 직접적인 질문에 윤정은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니야. 나는 몰라. 그럼 이게 왜 우리 집에 있는 거야? 그것도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준호의 추궁이 계속되자 윤정은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정말 모른다고.
누가 갖다 놓은 것 같아. 누가 우리 집에 독을 갖다 놓겠어? 그 순간 민수가 거실로 뛰어왔습니다. 아빠, 할머니가 그러는데 엄마가 할머니를 죽였대요. 민수의 말에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준호는 충격에 빠져 윤정을 바라봤고 윤정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민수야, 그런 말하는 거 아니야. 윤정이 다급하게 말했지만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거짓말쟁이에요? 할머니는 항상 진실만 말씀하셨는데 민수가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그때 갑자기 집안의 모든 전등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정옥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준호야, 이제 진실을 알 때가 되었구나. 세 사람 모두 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윤정의 얼굴은 새하얗게 변했고 준호는 공포와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었으며 민수는 할머니의 목소리를 듣고 반가워했습니다. 어머니.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옥의 목소리가 들린 후 집안은 며칠간 어색한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준호는 윤정을 의심의 눈빛으로 바라봤고 윤정은 그런 남편의 시선을 피하며 불안해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민수에게 일어났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우유 끓여줄게. 윤정이 평소처럼 민수에게 따뜻한 우유를 건네려 했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전 우유 안 마실래요. 왜? 평소에 잘 마셨잖아. 할머니가 엄마가 주는 음식 조심하라고 했거든요. 민수의 말에 윤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정옥이 정말로 민수에게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야, 할머니는 이미 하늘나라에 가셨어. 그런 말씀 안 하셔. 아니에요. 할머니는 매일 저한테 와서 말씀하세요. 민수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윤정은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자신의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윤정은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민수가 계속해서 정옥의 영혼과 소통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민수는 언젠가 모든 진실을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에게는 치명적이었습니다. 민수를 어딘가 멀리 보내야겠어. 윤정이 혼자서 중얼거렸습니다. 마침 시골에 사는 윤정의 언니가 아이 하나 정도는 돌봐줄 수 있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보, 민수를 잠깐 시골 언니 집에 보내면 어떨까? 윤정이 저녁 식사 후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갑자기 왜? 어머니 돌아가신 충격으로 민수가 요즘 이상한 말만 하잖아. 환경을 바꿔주면 좋아질 것 같아서. 준호는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확실히 민수가 요즘 할머니를 본다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그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네. 민수한테 물어보자. 하지만 민수는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싫어요. 저는 여기 있을 거예요. 할머니가 여기 계시거든요. 민수야, 잠깐만이야. 시골 이모네 가서 건강해지고 와. 안 가요. 할머니가 저 보호해 주신다고 했어요. 민수의 강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윤정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윤정은 민수 몰래 언니와 통화했습니다. 언니, 민수를 좀 데려가 줄 수 있어? 한 달 정도만. 갑자기 왜? 무슨 일 있어? 시어머니 돌아가신 후로 민수가 이상해졌어. 환경을 바꿔주고 싶어서. 윤정의 언니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하지만 윤정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민수가 사라지면 정옥의 영혼도 더 이상 소통할 상대가 없어질 것이고, 그러면 모든 게 조용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민수를 시골로 보내는 날이 되었습니다. 민수는 울면서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싫어요. 할머니가 위험하다고 했어요. 무슨 위험?
시골 이모 집이 무슨 위험이 있어? 윤정이 억지로 민수를 차에 태우려 했습니다. 그 순간 집 안에서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문이 동시에 쾅쾅 소리를 내며 열렸다 닫혔다를 반복했습니다. 뭐야? 준호가 놀라서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윤정은 이미 민수를 차에 태우고 출발하려고 했습니다. 빨리 가자. 늦으면 안 돼. 차가 출발하자 민수는 뒷창으로 집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도와주세요. 민수의 간절한 부르짖음이 차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시골로 가는 길은 구불구불한 산길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차가 많아서 윤정은 조금 짜증이 났습니다. 민수는 계속 울고 있었고 뒤에서는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민수야, 그만 울어. 금방 갔다 올 거야. 하지만 민수는 울음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하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도와주세요. 그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차의 라디오가 저절로 켜지더니 잡음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지지직, 지지지직. 그리고 그 잡음 사이로 희미하게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야, 할머니가 지킬게. 윤정은 깜짝 놀라서 라디오를 껐지만 목소리는 계속 들렸습니다. 윤정아, 내 손자를 건드리지 마라. 뭐야 이게? 윤정이 당황해서 핸들을 꽉 잡았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윤정이 브레이크를 밟아도 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윤정이 패닉 상태에 빠져 브레이크를 계속 밟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차는 커브길을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민수가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진정해, 민수야. 괜찮을 거야. 하지만 윤정 자신도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핸들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차를 조종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앞에는 가드레일이 보였습니다. 이대로 가면 차가 절벽 아래로 떨어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안 돼. 윤정이 필사적으로 핸들을 돌리려 했습니다. 그 순간 차 안의 온도가 갑자기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뒷좌석에 앉은 민수 옆에 희미한 형체가 나타났습니다. 할머니, 민수가 반갑게 외쳤습니다. 정옥의 영혼이 민수 곁에 나타나 아이를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무서워하지 마. 할머니가 지켜줄게. 정옥의 영혼이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차 앞쪽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갑자기 차가 서서히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브레이크가 다시 작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윤정은 온 힘을 다해 브레이크를 밟았고 차는 가드레일 바로 앞에서 멈췄습니다. 후, 후. 윤정이 거칠게 숨을 쉬며 핸들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민수가 뒷좌석에서 빈 공간을 향해 말했습니다. 하지만 윤정에게는 정옥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괜찮아? 윤정이 뒤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민수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가 지켜주셨어요. 윤정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로 정옥의 영혼이 개입한 것일까요? 차를 길가에 세우고 윤정은 잠시 진정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정옥의 영혼이 정말로 민수를 지키고 있다면 자신의 계획은 모두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요. 민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세요. 저를 시골로 보내면 안 된다고 하세요. 민수의 말에 윤정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결국 윤정은 민수를 시골로 보내는 계획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준호는 너무 일찍 돌아온 것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벌써 왔네? 무슨 일 있었어? 아니야. 민수가 너무 우는 바람에. 윤정이 얼버무려 대답했지만 준호는 뭔가 석연치 않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윤정을 불러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윤정아, 나한테 솔직히 말해. 당신이 우리 어머니를 정말 해친 거야? 준호의 직접적인 질문에 윤정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준호의 직접적인 질문 앞에서 윤정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흐르는 동안 거실의 시계 소리만이 똑딱똑딱 울려 퍼졌습니다. 대답해, 윤정아. 당신이 우리 어머니를 죽인 거야? 준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내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지만 너무 많은 증거들이 그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윤정이 고개를 저으며 부정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럼 그 독성 물질은 뭐야? 어머니가 마지막에 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거야? 준호가 계속 추궁하자 윤정은 벽에 몰린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습니다. 끝까지 부인하면 될 것 같았습니다. 그건 나도 몰라. 누가 갖다 놓은 것 같아. 누가 우리 집에 그런 걸 갖다 놓겠어? 그 순간 민수가 자기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이는 부모의 심각한 대화를 들었는지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빠, 엄마, 왜 싸워요? 민수야, 방에서 자고 있어야지. 준호가 다정하게 말했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가 나오라고 하셨어요.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요. 민수의 말에 윤정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또 그런 소리에 할머니는 안 계신다고. 아니에요. 할머니가 여기 계세요. 민수가 거실 한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곳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지만 민수에게는 정옥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할머니가 뭐라고 하시는데?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의 상상이라고 생각했지만 요즘 일어나는 이상한 현상들을 보면 정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그러는데 진실을 말할 때가 됐다고 하세요. 그리고 아빠한테 어디를 찾아보라고 하시는데. 어디를? 어머니 방 서랍장 뒤쪽에 숨겨진 곳이 있다고 하세요. 민수의 말에 준호는 곧바로 어머니 방으로 향했습니다. 윤정은 급하게 뒤따라갔습니다. 여보, 뭘 찾으려고 하는 거야? 어머니가 뭔가 숨겨두셨을지도 몰라. 준호가 서랍장을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뒤쪽 벽면을 두드려 봤습니다. 한 부분에서 다른 소리가 났습니다. 여기 뭔가 있네. 준호가 그 부분을 자세히 보니 작은 틈이 있었습니다. 손을 넣어보니 작은 상자가 만져졌습니다. 이게 뭐지? 상자를 꺼내보니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윤정이 인터넷으로 주문한 독성 물질의 영수증, 그리고 정옥이 몰래 적어둔 일기장이 더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준호가 영수증을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주문자 이름은 윤정이었고 주문 날짜는 정옥이 아프기 시작한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윤정아, 이게 당신이 주문한 거야? 윤정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인했습니다. 아니야. 누가 내 이름으로 주문한 것 같아. 누가 당신 이름으로 독을 주문하겠어? 준호가 일기장을 펼쳐보니 정옥의 마지막 기록들이 나왔습니다. 10월 15일 확신한다. 윤정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하지만 증거가 부족하다. 10월 18일 오늘 윤정이 내 약을 바꿔치는 걸 봤다. 이제 확실하다. 10월 20일 마지막 힘을 다해
증거를 모아두겠다. 민수만은 지켜야 한다. 어머니가 모든 걸 알고 계셨네.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얼마나 무서우셨을까요? 얼마나 억울하셨을까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준호가 무릎을 꿇고 어머니의 사진 앞에서 오열했습니다. 제가 당신을 지켜드리지 못했습니다. 제가 바보였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온도가 갑자기 따뜻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정옥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준호야,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민수를 지키는 거란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준호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한편 윤정은 모든 것이 밝혀진 상황에서도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이것들은 다 조작된 거야. 누가 나를 모함하려고 만든 거라고. 하지만 그때 민수가 뭔가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아빠, 이것도 봐요. 민수의 손에는 작은 손수건이 들려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준 것이라고 했습니다. 할머니가 이걸 증거로 남겨두셨대요. 준호가 손수건을 받아보니 흰색 가루가 묻어 있었습니다. 정옥이 마지막에 윤정의 범행 증거를 몰래 수집해둔 것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네. 준호가 윤정을 차갑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 어머니를 죽인 거 맞지?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윤정은 결국 무너졌습니다. 나는 그냥 그 늙은이가 너무 싫었어. 맨날 간섭하고 민수만 편애하고. 윤정의 진심이 터져나왔습니다. 집도 민수 것이라고 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식으로 대했어. 그래서 죽였다는 거야? 준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이 집의 주인이 되고 싶었을 뿐이야.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고 살고 싶었어. 윤정의 고백에 준호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평생 함께 살아온 아내가 이런 사람이었다니. 당신은 정말 악마야. 그 순간 집 안에서 또 다른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문이 저절로 열렸고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윤정아. 정옥의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나를 죽인 것도 억울하지만 내 손자까지 해치려 한 건 용서할 수 없다. 윤정은 공포에 질려 떨었습니다. 이제 내가 받을 벌이 무엇인지 보게 될 거다. 정옥의 목소리와 함께 집안의 모든 물건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윤정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용서해줘. 용서해줘.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준호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발견된 증거들을 모두 제출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제가 민수를 잘 지키겠습니다. 준호가 어머니의 영정 앞에서 다시 한번 약속했습니다. 그날 밤 집은 오랜만에 평온했습니다. 정옥의 영혼도 진실이 밝혀진 후로는 더 이상 무서운 현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할머니의 영정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안심하세요. 나쁜 엄마는 벌 받을 거예요. 경찰이 출동하기 전 윤정은 마지막 발악을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범행이 모두 드러난 상황에서도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안 돼. 이렇게 끝날 수는 없어. 윤정이 갑자기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준호야, 내가 나를 경찰에 신고했다고? 나는 내 아내야. 민수의 엄마라고. 더 이상 우리 가족이 아니야. 어머니를 죽인 살인자일 뿐이야. 준호의 차가운 말에 윤정은 더욱 흥분했습니다. 그럼 나는 끝이야? 감옥에 가야 한다고? 절대 안 돼. 윤정이 갑자기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큰 칼을 집어들었습니다. 모든 증거를 없애버릴 거야.
그럼 아무도 모를 거야. 윤정아, 정신 차려. 칼 내려놔. 준호가 다급하게 말했지만 윤정은 이미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정옥의 일기장과 증거물들을 모두 태워버리려고 했습니다. 다 타버려라. 그럼 나는 무죄야. 하지만 그 순간 집안에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윤정이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하자 라이터가 저절로 꺼졌습니다. 뭐야? 윤정이 다시 라이터를 켜려 했지만 계속해서 꺼졌습니다. 그리고 주방의 가스 밸브가 저절로 잠겼습니다. 이상해. 왜 이래? 윤정이 당황해하는 사이 집안의 모든 전등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실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추워. 왜 이렇게 추워? 윤정의 입에서 하얀 입김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0월 날씨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또각또각또각. 누군가 슬리퍼를 신고 걸어오는 소리였습니다. 정옥이 생전에 즐겨 신던 그 슬리퍼 소리였습니다. 누가 거기 있어? 윤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거실에 희미한 형체가 나타났습니다. 정옥? 윤정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정옥의 영혼이 드디어 모든 사람 앞에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윤정아. 정옥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내가 나를 죽였지? 정옥의 모습은 생전과는 달랐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슬픈 눈빛이었고 흰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죽었잖아. 왜 나타나는 거야? 윤정이 공포에 질려 뒤로 물러섰습니다. 나는 억울하게 죽었으니까. 그리고 내 손자를 지켜야 하니까. 정옥이 천천히 윤정에게 다가왔습니다. 너는 나를 도구로 죽였어. 한 달 동안 조금씩 고통스럽게. 그건 변명하지 마. 나는 다 알고 있다. 내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도. 정옥의 말에 윤정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 준호와 민수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충격에 빠져 있었고 민수는 할머니를 보고 반가워했습니다. 할머니. 민수가 달려가려 했지만 정옥이 손을 들어 말렸습니다. 민수야, 할머니가 일을 끝낼 때까지 기다려. 정옥이 다시 윤정을 바라봤습니다. 너는 나를 죽이고도 모자라서 내 손자까지 해치려 했어. 나는 민수를 해치려고 한 게 아니야. 그냥 멀리 보내려고. 거짓말하지 마. 차 브레이크를 고장나게 한 것도 너였어. 정옥의 말에 윤정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건 아니야. 차 고장은 진짜 사고였어. 아니야. 너는 민수까지 없애려고 했어. 그래야 완전한 증거인멸이 된다고 생각했지. 사실 차 브레이크 고장은 정옥의 영혼이 윤정을 시험해 본 것이었습니다. 정말로 윤정이 민수를 해칠 생각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너는 정말 악마야, 윤정아. 정옥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집안의 모든 가구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지진이 일어난 것 같았습니다. 으악! 윤정이 공포에 질려 소리쳤습니다. 그만해. 그만하라고. 하지만 현상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거실의 가족 사진들이 저절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정옥이 나온 사진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진짜로 무서워해야 할 때가 왔어. 정옥이 윤정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자 윤정의 몸이 저절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으아! 살려줘! 살려달라고. 윤정이 공중에 떠서 발버둥 쳤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준호가 말렸습니다. 저 사람을 죽이시면 안 됩니다.
법의 심판을 받게 해주세요. 정옥이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준호야, 내 말이 맞다. 정옥이 손을 내리자 윤정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벌은 받아야 해. 그 순간 윤정의 얼굴에 이상한 자국이 생겼습니다. 마치 독을 먹은 사람의 얼굴처럼 창백해지고 검은 반점이 생겼습니다. 이게 뭐야? 내 얼굴이 왜 이래? 윤정이 거울을 보고 놀랐습니다. 자신이 정옥에게 한 짓과 똑같은 증상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겪었던 고통을 조금이라도 느껴봐. 정옥의 말과 함께 윤정은 배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아파. 너무 아파. 윤정이 바닥에 쓰러져 몸부림쳤습니다. 그때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이 도착한 것입니다. 경찰이 왔네. 준호가 문을 열러갔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저 사람은 법의 심판을 받을 겁니다. 정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준호야. 너 말이 맞다. 정옥이 마지막으로 윤정을 바라봤습니다. 윤정아, 내가 나한테 한 짓을 평생 후회하며 살아가라. 그 말과 함께 윤정의 고통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얼굴의 자국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이 들어와서 윤정을 체포했습니다. 윤정은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민수야. 정옥이 마지막으로 가족들을 불렀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할머니는 이제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다. 민수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가지 마세요. 민수야, 할머니는 항상 내 마음속에 있을 거야. 그리고 위험할 때는 언제든 나타날 거야. 정옥의 모습이 점점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준호야, 민수 잘 키워라. 그리고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라. 어머니, 정말 죄송했습니다. 준호가 마지막 인사를 드렸습니다. 정옥의 영혼이 환한 빛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집안은 다시 평온해졌습니다. 6개월 후 법정에서는 윤정의 최종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판사는 계획적이고 잔혹한 살인죄를 인정하며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윤정은 시어머니를 한 달에 걸쳐 독성 물질로 서서히 살해한 계획적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증거인멸을 위해 손자까지 해치려 한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입니다. 법정에 앉아있던 윤정의 얼굴에는 여전히 6개월 전 생긴 검은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도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했지만 준호와 민수는 그것이 정옥의 마지막 경고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진짜 나쁜 사람이었어요? 법정을 나오는 길에 민수가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민수야, 사람은 좋고 나쁜 게 한 번에 정해지는 게 아니란다. 하지만 엄마는 잘못된 선택을 너무 많이 했어. 준호가 아들의 손을 잡으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할머니를 죽인 건 정말 나쁜 일이죠? 그래, 아주 나쁜 일이었어. 하지만 이제 할머니가 편히 쉬실 수 있게 되었으니 우리도 앞으로만 보고 살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할머니, 나쁜 사람이 벌 받았어요. 이제 안심하세요. 그 순간 따뜻한 바람이 불어와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윤정이 떠난 후 준호는 집을 완전히 새롭게 꾸몄습니다. 어머니의 방도 그대로 보존하되 무서운 기운은 모두 사라지고 따뜻한 추억의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빠, 할머니 방에 들어가도 돼요? 물론이지. 이제 할머니 방은 우리가 할머니를 그리워하는 공간이야. 민수가 할머니 방에 들어가자 예전처럼 이상한 현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따뜻하고 평온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할머니,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아빠가 요리도 배우셨는데
할머니만큼은 아니지만 맛있어요. 민수가 할머니 사진에 대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는 민수와 함께 할머니가 자주 해주시던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할머니의 손맛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아빠, 이 맛 할머니 맛이에요. 민수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준호도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레시피를 가르쳐 주신 것 같네. 그때 갑자기 부엌에 향긋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정옥이 자주 사용하던 참기름 냄새였습니다. 할머니 냄새다. 민수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것 같아. 준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며칠 후 준호는 민수와 함께 정옥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묘비 앞에는 정옥이 생전에 좋아하던 국화꽃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어머니, 윤정이 벌 받았어요. 이제 정말 편히 쉬세요. 준호가 묘비 앞에서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민수를 잘 키우겠습니다. 어머니처럼 따뜻하고 착한 아이로 키우겠어요. 민수도 할머니 묘비 앞에서 꾸벅 절을 했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요.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착하게 살 거예요. 그 순간 민수의 눈에 희미하게 정옥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슬프거나 무서운 모습이 아니라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웃고 계세요. 민수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할머니가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 같네. 그들이 묘소를 떠날 때 하늘에서 따뜻한 햇살이 내려와 두 사람을 비춰주었습니다. 한 달 후 준호는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남기신 집을 팔지 않고 그대로 지키기로 한 것입니다. 민수야, 우리 이 집에서 계속 살자. 할머니 추억이 있는 곳이니까. 정말요? 좋아요. 민수가 기뻐 뛰었습니다. 대신 우리가 이 집을 더 밝고 따뜻하게 만들어야 해. 할머니가 기뻐하실 수 있도록. 준호와 민수는 함께 집을 새롭게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에는 할머니의 사진을 크게 걸고 꽃을 많이 키웠습니다. 할머니 방도 민수의 공부방 겸 할머니를 그리워하는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수가 숙제를 하고 있는데 연필이 저절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민수가 연필을 주우려고 고개를 숙였는데 바닥에 글씨가 써져 있었습니다. 민수야, 잘했어. 할머니의 글씨체였습니다. 할머니. 민수가 기뻐하며 주변을 둘러봤지만 할머니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방 안에는 따뜻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꿈을 꾸었습니다. 할머니가 환한 곳에서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는 꿈이었습니다. 민수야, 할머니는 이제 정말 편해졌어. 너무 걱정하지 말고 건강하게 자라라. 꿈속에서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도 행복하세요. 저는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착하게 살 거예요. 민수가 대답하자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난 민수는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정말 행복한 곳에 가셨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빠, 할머니가 꿈에 나오셔서 행복하다고 하셨어요. 정말 할머니가 편히 쉬고 계시는구나. 준호도 안심이 되었습니다. 1년 후 준호는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어머니처럼 따뜻하고 민수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민수도 새 엄마를 진심으로 좋아했습니다. 결혼식 날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결혼식장에 정옥이 좋아하던 국화꽃 향기가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할머니가 축복해 주시는 것 같아요. 민수가 아빠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구나.
그날 밤 하늘을 올려다본 민수는 별들 사이로 할머니가 환하게 웃고 계시는 모습을 본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저희 가족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이제는 정말 편히 쉬세요. 민수의 간절한 마음이 하늘에 닿았는지 그날 밤부터는 더 이상 할머니의 영혼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항상 자신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그리고 민수는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할 줄 아는 따뜻한 사람으로 자라갔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죽음을 넘어서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소중한 사람을 지키려는 마음은 모든 것을 뛰어넘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작은 클릭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